어떻게 두 분 사시는 지역은 지금 괜찮습니까? 뭐 곧 터지겠죠? 곧 퍼지겠죠. 네, 퍼지면 안 되죠. 네, 지금 정부와 여러 의료인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고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좀 무거운 마음이지만 트렌드 수다는 또 우리 재미있게 떨어야 되니까요.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수다는 기생충 관련된 수다예요.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왕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한 2개는 받겠다 두 개, 이렇게 어떤 생각을 거? 했어요. 외국 국제 장편 영화상하고 영화상. 그래서 뭐 각본상이나 감독상, 각본상에 전 가까웠거든요. 근데 네. 각본상을 먼저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감독상, 뭐 작품상까지 이제 받았는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한테 좀 가증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상을 다 못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페북에다가 모든 언론인을 깠어요. 영화 막 전문 기자들을. 네. 아카데미 상 받을 리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죠. 뭐 아카데미를 아냐. 아니야. 절대 그런 줄 당신들이 리가 몰라서 없다. 그러는데 그게 그런 상을 주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 줬는데 이 수상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 분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카데미상과 봉준호 감독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렇죠. 그랬었군요. 세상에 그러면 그런 건가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자, 윤록한 이사님은요. 예상하셨어요? 저 예상했죠. 하나는 정말요? 받을 거다. 하나는 받을 거다. 근데 각본상 받을 줄 몰랐어요. 네. 근데 각본상 딱 받으니까 각본상은 사실 작품상하고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각본상을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받았는데 그 실시간으로 보다가 각본상 받았다길래 가슴이 좀 덜컥 그때부터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각본상을 받았으면 작품상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많았어요. 그런 역사가 히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에 작품 그것도 외국어로 된 영화가 각본상을 받은 경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대단히 독특한 경우였죠. 그렇죠.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네. 각본상과 작품상과 연관이 있는데. 근데 아카데미가 백인 위주로 돌아가니까 저는 이제 1917한테 작품상을 주고 각본상을 이제 주고 이러면서 기계적인 안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랑 결과는 정확하게 작품상까지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기계적인 안배를 할 네.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그 방송국 대상처럼 나눠 먹기 비슷하게. 나눠먹기처럼 우리 오늘 일타 쌍피로 지금 방송국 연예 어머나, 대상까지 비판하게 모독하기. 됐는데 어머나. 지금 배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근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심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 들으셨어요? 봤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뭐라고 직전에. 하셨죠? 아니 한국하고 무역 문제가 있는데 그 상을 거기다 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트위터에다가 엄청 비난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분 진짜 오래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거침없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서 오래 산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미국 영화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미국 좋은 거 영화를 없어요, 줘야지 이번에. 왜 좋냐. 없어요. 그러면 받을만 했다. 네, 그럼요. 그렇군요. 자, 개인적으로 두 분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 어떤 걸 최고로 치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떠세요? 이사님은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 괴물 좋아합니다. 괴물. 괴물하고 살인의 추억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로 대단한 영화죠. 우리 평론가님은? 저는 뭐 마더하고요. 이번에 이제 기생충이 제일 낫고요. 음. 사실 저는 여기 사회학 전공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 약간 사회학도 느낌이 많이 나요. 봉준호 감독 사회학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다만 다른 이제 사회학도 영화가 다른 게 이게 일종의 장르물 비슷한 그런 이 아카데미 상을 받을 만한 이 할리우드 방식들을 많이 이제 결합을 시킨 점이 대중성. 차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 의식들은 익히 많이 아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해외 영화제도 먹힐 수 있는데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지만 그 정점에 있는 게 이번에 저는 기생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점에 있는 영화가 기생충이었다. 그런데 사실 생생경제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뭐 유익한 경제 정보라도 아무리 고고한 경제 이론이라도 대중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청취자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좀 생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봉준호 감독도 사회학도기 때문에 평소 문제를 삼았던 사회 여러 문제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대중적으로 풀려는 그 시도가 먹힌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프랑스의
영화 평론가들이나 그 집단에서 처음에 이제 네이밍을 한 게 네. 삑사리의 예술이라고. 삑사리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딘가 인터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트 오브 삑사리라고 이렇게 쌍따옴표로 쳐가지고. 삑사리를 그렇게 한국말을 영어 표현으로 썼어요? 썼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봉준호 식의 유머 코드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뭐 어떤 완전히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이렇게 웃기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작정하고 웃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살인의 추억 보면 이제 그 사건 현장에서 계속 한 사람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실수 비슷한 일상에서 약간의 실수를 가미한 헛웃음 나오는 게 있어요. 픽 하고 웃거나 아니면 뭐 하고 웃는 이런 크게 웃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유머 코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급진 코드죠. 네. 아트 오브 삑사리가 네, 굉장히 네. 고급진 코드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동의하기 전에 그것이 왜 이제 서양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네. 이번에 뭐 이따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언어 문제, 번역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뭐 설국열차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해외에서 좀 호응이 높을 수 있는 게 상황이 주는 스토리 전개였거든요. 그래서 뭐 반지하 뭐 이제 반지하에 살다가 다시 부유층에 들어가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유머 같은 경우에도 상황으로 웃겨야지 이 말 재간으로 웃기면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언어의 장벽.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빠지고 실수하고 이런 상황 설정들이 결국엔 통할 수밖에 없는 유머 코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자빠지고 실수하고가 상황 안에서 이해가 가는 것들이었기 거죠.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 연구 없다 같은 그런 막 자빠지고 넘어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두 분이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자, 영화에 대한 분석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기생충 영화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트렌드 현상을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 이후 지금 또 난리가 난 게 이 짜파구리예요. 일단 한우를 넣은 짜파구리인데 한우 넣은 짜파구리 드셔보신 분? 뭐 먹었습니다. 못 먹어봤죠? 그럼 자 한우 빼고 짜파구리 돼지 드셔보세요. 고기는 얹어봤는데 먹어봤습니다. 먹어봤어요? 네. 어때요? 스팸 정도는 넣어서 먹어봤습니다. 어때요? 그냥 그 짜파구리 맛이? 짜파구리 맛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네. 그 예전에 어떤 다른 예능에서 그 마마무의 화사가 네. 거기 이제 짜장 라면을 끓이는데 그 트러플 오일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비싼 오일이에요, 그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근데 어떤 경로로 구해가지고 트러플 오일을 조금 넣어서 먹어봤죠. 어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고급져요. 무슨 요리 같아요. 그래서 농심에서 트러플 짜파게티 신제품을 내기도 했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미 뭐 시중에 보니까 뭐 2만 원대의 그 짜파구리 이미 나왔어요. 2만 원대의 짜파게티 짜파구리, 예. 그 기성 뭐라 그래야 돼요? 제품이 모두슈머 나왔다고요? 제품인데 그게 네. 이미 나왔어요. 근데 그 한우까지 포함된. 한우를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우를 체크살은 포함. 아닌데 체크살 그럼 2만 원 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서민의 음식이 2만 원까지 올라가나?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좀 낮춰주세요. 서민의 음식으로 좀 이렇게 뭐 머물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짜파구리 설정은 영화 속에서요. 그건 그냥 약간 희화화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렇죠. 패러디하는 거고. 근데 그걸 실제로 2만 원대로 만들어버리시면 세상에. 어떡해요. 아니 근데 사실은 거기서 조혜정 씨가 부탁했으니까 서민의 음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서민의 음식조차도 한우를 넣어서 고급스럽게 먹는 사람들에 대한 패러디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일종의 브루드웨이가 그렇죠. 이제 구별짓기 이제 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우 우리가 그걸 하나로. 또 추격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너튜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짜파구리 레시피를 네, 공유하고 레시피. 나섰다는데 뭐 소개해 줄 만한 레시피 있으세요, 우리 이사님? 그 핵심은 예를 들어서 1대1의 비율로 그 너구리하고 이 짜파게티의 스프를 다 넣으면 굉장히 짜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은 너구리 라면의 스프의 비율이에요. 그걸로 조금씩 조절을 하거나. 너구리 라면 네. 스프를 짜파게티에 그거를 넣는구나. 1대1로 넣는 경우에는 짜니까 너구리 스프를 반을 2분의 1 넣는 경우, 심지어 5분의 3을 넣는 경우, 5분의 2를 넣는 경우 좀 다릅니다, 맛이. 그렇군요. 그다음에 다른 거 곁들이는 거는 그냥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더 고급지려면 트러플 오일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얹으면
아주 멋진. 아니 저는 비건 하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건데 그냥 오이를 채 썰어가지고 넣으니까요 더 상큼하고 아이고. 맛있더라고요. 아, 굳이 고기를 맛있겠네요. 얹어야 되나요? 기름을 얹어야 되나? 아. 가뜩이나 느끼한데. 짜파게티 위에 지금 5303님 우리 청취자가 이 트러플 오일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고급지게 생겼네요. 네, 고급지게 딱 봐도. 생겼어요. 아 이거를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오일을 얹어서 먹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스프의 양이 중요하다. 네. 지금 7582님이 저 아까 짜파게티 사러 마트 갔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우리 과자 뭐였죠? 버터. 허니버터칩 이 그 특히- 열풍이 불러일으키겠어요. 특히 이제 짜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3주 동안에 39% 40% 가까이 이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너구리는 작년에 요맘때 와서 말씀드렸던 괄도 내냄비 사건 이후에 네. 비슷한 일이 너구리를 거꾸로 하면 이제 RTA 라면처럼 아. 해외에서 코리아에서 잘 판매된다는 RTA 라면 좀 구해줘.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너구리를 뒤집으면 약간 RTA처럼 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벌써 140%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와. 실제로 너구리를 거꾸로 한 RTA라는 라벨을 찍어갖고 외국에. 농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1월 20일부터. 그 봉주 근데 이거 실제로 이렇게 다 브랜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 왜냐면 이 뭐 트렌드니까요. 어떤 현상이니까. 그런 어, 현상이니까요. 네. 아니 봉준호 감독이 농심하고 무슨 뭔가 있었을 리는 전혀 없고 없죠. 계획이 그렇죠. 있었을 네. 리도 없고 지금 제가 검색창에 짜파구리라고 치니까 그 농심의 그 마크 있잖아요. 네. 너구리 마크가 이렇게 뒤집어서. 기생충처럼 네. 아니 검은색을 눈에다가 검은 줄을 달고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네. 거겠어요. 그렇죠? 사실 영화 속의 음식들이 화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올드보이의 그 만두. 만두가 생각나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뭐 영화 속 음식 화제가 됐던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기억나는 거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번에 뭐 기생충 같은 경우는 와 이게 먹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지하방에 있었을 때는 좀 저렴한 맥주가 나오다가 그 박사장네 집 들어가니까 또 고급 맥주가 나오고 양주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소주부터 양주까지 모두 다 지금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스페인 감자칩 그것도. 예, 뭐 이제 그런 스낵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배치가 돼서 어떻게 보면 봉준호식의 영화가 PPL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만화 작가여서 그런지 디테일에 그래서 봉테일이라고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트장도 이 물 하나 다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봉준호 스타일이 기업의 어떤 PPL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맞춤인 감독이 아닌가. 봉준호 스타일을 한번 좀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연결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본 감독이 정말 PPL 받아서 작정하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건 싶어요. 그냥 영화에서 아까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통했던 거는 상황 가운데 상황이 통했기 때문이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이 음식들의 난리가 난 건 그 상황 가운데 너무 잘 녹아드는 거죠. 저도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한식을 막 떠올리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주관은 그냥 분식집에 가면 한국인들이 즐기는 음식 다 있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야, 그 한국인들이 진짜 평소에 먹는 음식이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먹는 음식도 되게 우리가 고색창에는 한식, 건강식이 아니고 약간 인스턴트 푸드에 가까운 뭐 이런 그렇죠. 음식들에 젊은이들이 더 꽂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했다고 봐요. 아, 그런 것도 있겠군요. 일상성. 외국 사람들도 이게 K푸드 해외 마케팅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네요, 이사님. 그쪽으로 아마 기업에서도 미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특정 브랜드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만두 뭐 이런 거. 오, 그렇군요. 근데 영화가 히트치면 영화가 크게 흥행을 하면 음식이나 따라 나오는 소품들이 인기를 끌게 돼 있습니다. 사실 딱 1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 없던 메뉴 수원 왕갈비 통닭 맞네요. 이 시간에 했었어요. 대박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 그 시간에. 얘기 이 시간에 치킨 했었어요. 땡겨 이러면서 엄청나게 맞아요. 그 팔렸어요. 치킨. 아, 그렇네요. 팔리긴 지금은 했는데 그게 뒷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 왕갈비- 지속성이 없었어. 왕갈비 양념을 한 치킨 레시피가 나왔죠. 실제 그때. 아, 그러면 네. 우리 1년 후에 또 얘기해 봅시다. 그때는 짜파구리 안 먹을 거예요. 아마. 1년 후에
아이 그럼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네. 된다고 아니 이 근데 그게 기업들이 다른 열심히 게 하겠죠. 수원 왕갈비통닭은 현실에 없었던 거고요. 맛이 없었고 또 맛도 뭐 그렇게 호응받지 못했지만 이미 짜파구리는 많이 이렇게 실제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럼요. 단종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종되진 네, 않지만 이렇게까지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는 않겠죠. 트렌드라는 게 뭐예요? 또 지나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생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트렌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수다 떠실 수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화제. 이거는 전 조금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 성지 투어라고 해서 기생충을 촬영했던 곳들, 특히 이 영화 속에 좀 가난을 상징하는 동네들이 하나의 뭐 관광지로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전 되게 불편했거든요. 저만 불편한 거예요? 그 실제로 저기 종로구 그 부암동의 자아문 자아문 터널 이렇게 계단으로 나갔던 그 씬하고 이제 이렇게 터널 지나갔던 그 씬이 나왔던 그 부암동에 있는 자아문 터널하고 노량진에 있는 그 스카이 피자집, 그다음에 이제 아현동에 있는 돼지 슈퍼. 네. 세 군데인데 이게 돼지 슈퍼 이쪽은 재개발을 해야 되는 동네라 거긴 이해관계가 엄청 몰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럼요. 서울시에서 그 패키지를 엮어가지고 여행 상품을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중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만 불편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이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적하는 이제 빈곤 포르노 현상인데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 인천에 이제 뭐 한쪽에 쪽방 체험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역 괭이 주민들이 부리말 아이들. 엄청 반발을 했거든요. 무슨 가난이 상품이냐. 네. 우리의 그 삶을 뭐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뭐 상품하고 또 심지어는 뭐 북촌 사례도 있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을 넘어서서 이제 소음, 매너 지키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들이 이런 봉준호 감독 촬영지에 발생할까봐 네. 이런 것이 뭐 정치권에서도 약간 성명서 같은 게 나왔었죠. 이런 거를 트렌드로 쓴다는 거 아까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야말로 봉준호 감독이 저는 원하지 않는 얘기라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지금 기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아현동의 그 이정식 씨가 이제 슈퍼 사장님이신데 너무 이 관심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기생충이 나온 건 영광이지만 이걸 관광지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계획하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주민들의 생활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 일상생활을 진짜 고려를 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흐름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일시적일 거라고 봐요. 근데 원래 봉준호 감독의 관심 자체도 아주 일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약간의 표시 뭐 이렇게 뭐 작은 눈에 띈 정도만 표시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거기를 사람들이 실물로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까지도 있나.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는 밝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외국에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뭐 마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다 그러면 네. 그건 이제 예산 낭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이제 많았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이번에 또 세트장 같은 경우도 뭐 고양시라든지 저 전주에다가 짓는데 전주 중에서도 그 촬영소에 짓는 게 아니고 새만금에다 짓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지 세트장을 지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면 태양역의 세트장 그거 11억 들어가지고 만들었다가 드라마 끝나고 나 철거했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다시 지었는데 두 사람이 결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렇군요. 그 두 사람의 결별이 거기까지 큰 영향을 끼쳤군요. 거긴 또 무슨 커플 관련 축제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게요. 특히 세트장 같은 경우는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힘든 측면이 있죠. 그 모래시계 예전에 드라마 모래시계 때문에 정동진이 떠가지고 거기에 시계 하나 놨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은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뭐 시민들이 사는 공간도 아니고 바다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머물러서 주변에 가서 이제 음식점에 들어가시는 건데 아까 돼지 슈퍼 같은 경우는 가서 촬영을 하시면 거기서 껌 하나 사시겠어요? 그러게요. 껌 하나 안 사요. 그 지역 경제에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지역이 아까 말한 그 돼지 슈퍼 지역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등 예민한 지역이라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또 하나 이것도 황당했지만 제일 황당했던 건
기생충 영화 때문에 강남의 모 어학원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난리가 났어요? 기사를 찾아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봉준호 통역 샤론체 덕에 강남 학원과 들썩. 뭐 샤론체 다녔던 대치동 영어학원 6월까지 자리없다. 뭐 아들딸 제2의 샤론체로 그녀 다녔던 강남 영어학원 문이 폭주 등등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기사를 잘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이 기사들의 많은 기사 유료 관련해서 나온 예를 들어서 뭐뭐동 뭐 이런 식의 이제 나왔던 그런 언론사들의 바이라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즉 이제 기자들이 실제로 썼는지 바이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 실명을 노출하거나 자기 이메일 노출한 기사가 아니라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실제로 보시면 그 샤론체 쳐가지고 강남 학원에 연관을 치면은 바이라인이 없는 기사 엄청 많거든요. 이 틈에 물 들어올 때 광고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럼요. 빅픽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늘 두 분이 하잖아요. 트렌드 뭐 유행할 때 이거 잘 봐야 된다. 진짜 유행인지 만들어낸 건지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이 상황 보고 우리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 현상 보고. 웃긴 게 뭐냐면 뭐 이렇게 이게 보도자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아니 이 어학원에 다녀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는 검증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 가가지고 더 학업을 많이 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미국에서 2년간 살았어요. 네, 그런 어떤 이력들이 있는데 무슨 갑자기 어학원 때문에 마치 실력이 향상된 것처럼 한다는 거는 이미 자체가 좀 트렌드도 아니고 그래서 언론에서 이게 특히 포털에 상위 랭크돼 가지고 이게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것조차 필터링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트렌드 논하는 사람들은 급할 수가 없겠네요. 이 봉준호의 기생충에서 오는 이 문화 코드에서 이전에 없던 코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어 번역의 문제인데 그 외국어 번역이 필요한 게 실제 외국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이게 하는 게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느냐가 그렇죠.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 자막을 번역했던 그 달시 파켓이라고 하는 지금 교수님이신데 저희도 인터뷰 정면 승부에서 했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30-4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읽고 충분한 한국적인 문화의 경험들이 맞습니다. 풍덩 빠지셨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샤론체라는 분도 사실 번역할 때 번역자들이 놀라워한 건 뭐냐면 봉준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좋은데 봉준호에 대해서 논문도 썼다 그러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번역하거든요. 그 용어를 1대1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번역보다 훨씬 중요하다. 의미 네. 번역이라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미국 사회가 언어 정벽을 한번 깼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아카데미가 보수적으로 평가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안 봐도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8,500명 가까운 미원들이 그 해당 작품은 다 봐야지 평가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공통의 문화 코드가 있다는 건데 영어 번역이 거침돌이 어떤 장막이 안 장막이 덜 됐던 걸 한 번 깬 거는 저는 BTS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네. 11개월 동안 한국어로 된 앨범을 3개나 1등을 만들었잖아요. 네. 자, BTS 얘기까지 하면 저희 오늘 또 하루 넘어가니까요. 넘어가죠. 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트렌드 편 제일 수다스러운 시간입니다. 지금 기생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